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에 해당되는 에너지 값은 바로 무한대까지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 값에서 무한대 n 이꼴 무한대로 완전히 핵에서 멀어지는 때까지 그때 에너지 값의 차이만큼 빼면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즉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가 저 멀리 핵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때까지의 궤도까지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는 전자를 떼내기 위한 들어가는 에너지 값은 1312kJ/몰만큼의 에너지가 흡수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수소 원자가 나타내는 선 스펙트럼이 명확하게 어떤 전자 전위에 의해서 이러한 선들이 나타나는 것인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야 되겠죠.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한번 이해하면 3점짜리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까요? 우리가 먼저 이 수소 원자가 나타내는 스펙트럼은 빛의 영역 중에서 자외선, 과시광선, 적외선 영역만큼 선 스펙트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의 영역은 가시광선이죠. 말진업조 파남보. 거기서 그 중에서 빨간색에서 더 작은 에너지로 파장이 이렇게 길어지는 방향은 적외선인 거고, 요 보라색 끝에서 더 이제 파장이 짧아져서 에너지가 더 커지는 영역은 자외선 영역이죠. 자, 그러면 각각의 선을 A, B, C, D, E 이렇게 선을 A에서 F로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고, 그 각각의 A에서 F만큼이 어떤 전자 전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앞에서 이 그래프를 설명을 했었는데요. 전자는 하나가 있습니다. 수소라고 하는 원자는 전자가 하나 있죠. 1번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에너지 준위값만큼의 전자가 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주양자수 n이 1에서 n이 2로 가면 되게 큰 차이의 에너지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n이 2에서 n이 3까지의 이 에너지 차이 값만큼은 n이 1에서 n2만큼의 너무 작아요, 비해서. 그런데 또 더 그런 거는 n이 4에서 n이 3만큼의 이 에너지 차이만큼은 이 n이 3에서 n2만큼의 에너지 차이만큼보다 그게 너무 작아요. 점점 그 에너지 차이값만큼은 점점 작아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전자 전위가 어디서 시작되든지 그 상관없이 무조건 n이 1로 떨어지는 이러한 전자 전위는 그게 n이 3에서 2로 가든지 n이 4에서 3으로 가든지 거기에 비할 바에 못되게 너무너무 에너지 값이 차이가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바로 n이 1로 떨어지는 어떠한 전자 전위는 그보다 n이 2든 n이 3이든 떨어지는 전자 전위에 비해서 에너지가 크다란 말은 자외선 영역의 빛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n이 2로 떨어지는 것은 그게 어디서 출발하든지 간에 n이 3으로 떨어지는 전자 전위에 비해서 되게 크기 때문에 그것은 n이 3으로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좀 더 큰 에너지, 가시광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요. 아까 A, B, C, D, E, F로 이 수소 원자가 나타내는 선 스펙트럼의 이 파장들을 하나하나 떼내서 분리를 해서 볼 건데, A는 자외선에서 가장 에너지 값이 큰 선이에요. 그리고 B라고 하는 것은 자외선 영역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작은 값이죠. 네. 그러므로 A는 1로 떨어지는 값 중에 무한대에서 1로 떨어지는 가장 에너지 차이 값이 큰 애고, B는 1로 떨어지지만 바로 코앞에서 n이 2에서 떨어질 때의 전자 전위에 해당되는 선이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시광선 영역에서 C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자외선에 가까운, 즉 에너지가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제일 큰 겁니다.
그리고 D라고 하는 것은 가시광선 영역 속에서 적외선의 제일 끝에 있는, 즉 에너지 값이 제일 작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C는 N이 2로 떨어지는 것 중에 가장 큰 거,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D라고 하는 것은 2로 떨어지는 것 중에서 바로 코앞, 3에서 2로 떨어지는 전자전이에 해당되는 선 스펙트럼이다 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E라고 하는 것은 적외선 영역에서 가장 가시광선에서 제일 가깝죠. 에너지가 제일 큰 거예요. 그리고 적외선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은 F가 되겠죠. 에너지가 제일 작은 것은. 그래서 3으로 떨어지는 것 중에 무한대에서 3으로 떨어지는 애가 제일 큰 것이고 바로 코앞에서 4에서 3으로 떨어지는 것이 적외선 영역에서 제일 에너지 값이 작은 게 F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볼까요? A는 정리를 해보면 N이 무한대에서 1로 떨어지는 가장 에너지 값이 큰 자외선 영역에서 제일 큰 거, 자외선 영역을 라이먼 계열이라 합니다. 라이먼 계열에서 제일 에너지가 큰 값이 되겠죠. 그리고 B는 N이 2에서 바로 코앞에서 N이 1로 떨어질 때의 에너지 값이 된다. 자, C는 N이 무한대에서 N이 2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가시광선 발몰 계열이라 합니다. 가시광선 영역에서 가장 에너지 값이 크게 되겠죠.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D는 N이 3에서 바로 코앞에서 2로 떨어지는 에너지 값이 제일 작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제일 작은 빛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 E라고 하는 것은 적외선 영역에서 가장 에너지 값이 큰 거죠. 무한대에서 3으로 떨어지는 거. 그리고 F라고 하는 것은 N이 4에서 바로 코앞에서 N이 3으로 떨어지는 전자전이의 빛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적외선 영역은 우리가 파센 계열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되는 걸 보도록 할까요? 구체적으로 가시광선 영역은 이렇게 빨, 주농초, 파란, 보호까지 이어지는데 무조건 생각해야 될 게 가시광선은 N이 2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N이 3에 코앞에서 떨어졌든 무한대에서 떨어졌든 무조건 N이 2로 떨어지는 그러한 전자전이 나타나는 빛을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머 계열입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은 가시적 영역에서 제일 에너지가 낮은 값이 되겠죠. 파장이 제일 길고 그러면 바로 N = 3 코앞에서 떨어지는 전자전이에요. 그런데 초록 색깔은 그보다 좀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므로 N = 4에서 떨어지는 거고 파란색은 그 초록색보다 좀 더 높은 에너지니까 N이 5에서 2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보라색은 N이 6에서 2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쭉쭉 나가다가 결국은 자외선에서 제일 가까운, 제일 마지막에 되는 것은 뭐가 될까요? 전자전이가. N = 무한대에서 N = 2로 떨어지는 그러한 전자전이가 바로 가시광선 영역에서 제일 에너지가 큰, 제일 마지막에, 최후에 자외선에서 제일 가까운 빛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까지 이해했나요? 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다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와요. 매번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한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은 항상 강조를 합니다. 마지막 말뚝박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아까 전자전이 스펙트럼에서 A에 해당되는 얘는 N이 무한대에서 1로 떨어지는 제일 자외선 영역에서 제일 에너지가 큰 값이 되겠죠. 그게 라이먼 계열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빛이고 파장이 가장 짧겠죠. 가장 왼쪽에 위치하고 자외선 영역에서 B라고 하는 것은 자외선 라이먼 계열에서 제일 안쪽에 그러니까 제일 짧은 에너지 값을 나타내겠죠. 그러므로 파장은 가장 길죠. 가장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자, 그리고 C라고 하는 게 기억나나요? 네. 가시광선 영역에서 제일 에너지 값이 큰 무한대에서 N이 2로 떨어지는 빛이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큰 빛이고 마찬가지로 발머 계열 가시광선 영역에서 파장은 가장 짧죠. 가장 왼쪽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D라고 하는 것은 N이 3에서 2로 떨어질 때 발머 계열에서 가장 에너지가 작은 거죠. 그러므로 파장은 가장 길고 가장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E와 F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E는 적외선 영역에서 가장 에너지가 큰 거죠.
n이 무한대에서 3으로 떨어지는 에너지가 가장 큰 빛이고 그럼 파장이 가장 짧겠죠. F는 적외선 영역에서 가장 에너지가 작은 그래서 파장이 가장 긴 n이 4에서 3으로 바로 코앞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수소 원자가 가지는 전자전이는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센 계열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요. 라이먼 계열은 알다시피 자외선 영역이죠. 그래서 n이 1로 떨어지는 빛에서 K껍질, n이 1인 K껍질로 무조건 전이할 때의 방출하는 빛입니다. 그게 n이 2, 바로 코앞에서든 무한대로든 어쨌든 n이 2 이상에서의 전자전이에서 n이 1에서의 그러니까 n이 2로부터 출발돼서 n이 1로 떨어지는 전자전이들은 다 라이먼 계열의 자외선 영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발머 계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시광선 영역이죠. 얘는 n이 2로 떨어지는 전자전이 모두 다 해당돼요. 그래서 n이 3인 이상에서의 전자껍질에서 n이 2로 떨어지는 즉 K에서 L 껍질이죠. L 껍질로의 전자전이 모든 것을 다 발머 계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시광선이라 하고 이번에는 적외선 n이 3인 M 껍질로의 전자전이를 모두 다 파센 계열 적외선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인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에서 발머 계열 방출선 중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이었죠. 그러면 n이 2로 떨어지는 전자전이를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거죠. 그렇다면 에너지 값이 제일 차이 값이 큰 거. 자, n이 2로 떨어지는 것 중에서 제일 에너지 차이 값이 큰 건 어떤 경우죠? 네, n이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지는 전자전이죠. 네, 문제가 이해가 되었나요? 가장 에너지가 크니까 파장이 가장 짧은 거였죠.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2번 문제 해보도록 할까요? 발머 계열에서 가장 긴 파장에 해당되는 빛은 발머 계열입니다. 가시광선 영역에서 가장 긴 파장에 해당되는 것은 뭐죠? 네, 바로 코앞에서 n = 2인 L 껍질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N 껍질, n = 3에서 n = 2인 L 껍질로의 전자전이가 일어난 거고 K 껍질에서의 무한대 껍질로의 전자전이가 일어날 때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K 껍질은 n = 1인 바닥 상태의 핵에서 제일 가까운 전자 껍질의 전자에서 그 전자가 핵에서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에서 무한대 껍질로의 그러니까 핵에서 가장 멀어질 때 떨어져 나갈 대로의 전자전이가 일어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n = 1에서 n = 무한대로의 전자 떨어지는 거죠. 이온화 에너지에 해당되는 거죠. 그때 에너지 값은. 자, 이때까지 내용입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이런 수소 원자가 나타내는 선 스펙트럼은 하지만 놓칠 수 없죠. 이게 고득점이에요. 하지만 이해만 한다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잘 이해했다고 치고 수업 시간에 이것을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해보아요. 수고했습니다.